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 지역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보면 충남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2만 7천여 명, 외국인 주민 비율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곳은 아산과 금산, 당진 순으로 이들 지역을 포함해 모두 7개 시군에서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출신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성금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충남 목표액은 129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18% 적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11월 중순에 시작됐던 캠페인 기간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로 단축됐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 방식이나 QR코드 등 비대면 모금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해미 공군부대에서 1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맹정호 서산시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290번 확진자의 서산 동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290번 확진자는 최초 증상 하루 전인 11월 14일 05시 30분에 자차로 서산 36번 확진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종일 집에만 머물렀으며 11월 15일 10시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2명이며 서산 36번과 38번으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산 36번 확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지곡 현대트랜시스 직원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접촉자는 가족 1명입니다. 확진자는 11월 16일 07시 30분에 자차로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21시 30분에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07시 08분에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였고 17시 30분에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11월 18일에는 07시 30분에 택시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12시에 회사 내 보건실을 방문 후 지인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12시 30분에는 택시로 서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13시에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어제 19시 35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자는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의 같은 부서 직원 등 34명에 대하여 예방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택시기사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나머지 1명은 오늘 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7번 확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공군부대 군인으로 자가격리 중 어제 21시 35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 38번 확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38번 확진자는 36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역학조사 결과 우리 시 접촉자는 없습니다.
확진자는 최초 증상 이틀 전인 11월 16일에 종일 자택에 머물렀으며 11월 17일에는 자차로 타 지역을 방문한 후 다음 날인 18일 14시에 자차로 귀가하였습니다. 18일 두통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14시 40분에 자차로 서산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15시 20분에 귀가하였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23시 15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예산이 청년 창업농의 영농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박정하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박정하입니다. 네, 먼저 청년 창업농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청년 창업농 현장 지원단 운영 설명에 앞서 먼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네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을 선정해 최장 3년간 월 80에서 100만 원씩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장 지원단은 청년 창업농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영농 현황 파악을 통한 현장 코칭을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장 지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장 지원단은 전문가와 영농 경력이 많은 선도 농업인, 이미 정착한 청년 농업인 등 5명이 활동하는데요. 청년 창업농 영농 현장을 방문해 영농 정착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영농기술 경영 현황 진단 및 코칭, 독립 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와 조언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외에 온오프라인 연계 모임을 마련토록 지원하여 양질의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청년 창업농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간담회도 개최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간담회는 청년 창업농가 현장 지원단이 참석하여 영농 정착 관련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활동인데요. 올해는 간담회 때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전문가 2분을 초빙해 농장 경영관리 기법과 농업 여건과 미래 농업 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현장 지도뿐만이 아니라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먼저 영농 경력에 따라 월 80에서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도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농어청 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를 임차 또는 매입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한 희망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영농 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 창업농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많이 진출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년 창업농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계획했던 5개의 영농계획의 꿈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귀농 정책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청년 창업농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귀농 귀촌하셔서 건실한 땅들 일구시고 농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박정하 주무관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 지사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서해선 철도의 서울 직접 연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예산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삽교읍에서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김치 700포기를 담갔는데요. 봉산면에서도 12개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배추 600포기와 무 200개를 수확해 김장에 담갔습니다. 김장김치는 지역 경로당 23곳과 소외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5개국 7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상담은 신재생 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등 도내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 등 충남의 강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진시가 시청 민원실에서 교통사고 사례 현장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사고 현장 사진 40여 점이 전시됐는데요. 전시회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위주로 전시됐습니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연합회 홍동면 협의회가 창립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홍동면은 홍성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인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회원들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남아있는 낙엽마저 떨구는 심술궂은 늦가을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금요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 6도, 한낮에는 8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충남 전 지역 3도에서 6도 사이 나타내며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에서 8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그쳤던 비는 일요일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니까요. 두꺼운 옷 꺼내두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흐린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0이 아니라 300입니다. 81일 만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됐고요. 또 19일부터 달라지는 점,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능 특별 방역기간도 19일부터 운영됩니다. 바뀌는 게 많은 듯해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개인 방역수칙 지켜야 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